자, 그러면 토론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이미연 교수님은 참 드물게 한국 변호사이시고 또 미국 뉴욕주의 변호사이십니다. 국제관광까지 갖추시고 그런 국제적인 그런 기준도 많이 가지고 계신 이미현 교수님께서 토론 주제를 좀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 두 분의 발제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세세하게 짚어보고 앞으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지도자에게는 어떤 능력과 인품이 필요한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는 저도 기본적으로는 공감하고요. 중요한 것들을 다 짚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보탤 것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구체적인 문제들을 큰 틀에서 종합해보면 저는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까지 국민들을 절망하게 만든 원인은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생각이 국민들과는 많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입니다. 하지만 이 정권은 헌법 전문에 사용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에서 자유를 빼고자 시도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가 곧 자유민주주의라면 굳이 그 두 글자 빼고자 헌법 개정이라는 번거롭고 복잡한 절차를 밟자고 할 일은 없겠죠. 그러니까 굳이 자유라는 단어를 빼자는 주장을 반복해온 진짜 이유는 결국 민주주의라는 용어는 사회주의, 더 나아가서는 공산주의까지도 포섭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짐작됩니다.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독재 내지는 전체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곧바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질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북한의 공식 국호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가고자 하는 방향 자체가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국가의 모든 인사는 그들의 좁은 인재풀에서 한치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아마추어 인사들의 부적절한 목표 설정과 시행착오로 대한민국은 곳곳에서 철저하게 망가져 왔습니다. 저는 현대국가는 어느 한 개인의 뛰어난 영도력으로만 버티기에는 너무나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업무들이 수행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대 국가는 시스템에 의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가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국가 시스템이 거기에 맞도록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인재들을 그 시스템의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그 인재들이 자기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내기만 하면 국가는 조금씩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에게 제일 중요한 사실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확고한 가치관과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알아볼 수 있는 해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교육, 문화 등등 이 모든 분야에 걸쳐서 해박한 지식과 능력을 갖출 필요도 없거니와 사실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대통령에게 꼭 필요한 자질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하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여 그 옳고 그름을 가질 수 있는 판단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사이비 전문가들의 선동에 속지 않고 올바른 생각과 신념을 갖춘 진짜 전문가들에게 적절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판단력 말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런 자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막상 본인이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올랐을 때 그 지위에 마땅히 따라붙는 권한을 오로지 대한민국을 위해서만 행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출중한 능력이 있어도 주어진 권한의 행사가 국민들의 입장에서 올바르지 않다면 국민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자질에 대한 검증은 예비시험 정도로 간단하게 하고 본격적인 검증의 초점은 이러한 가능성에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야권의 그 대통령 후보문으로 거론되는 분들을 보면요. 이미 정치인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앞으로 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은 모두 제가 말씀드린 기본 자질이란 면에서는 우열을 가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예비 시험은 일단 통과하셨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검증의 초점은 누가 민주적 기본 질서와 공정한 사회에 대한 신념을 진짜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사람인가에 맞춰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 중 누가 가장 적절한 후보인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살아온 그간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본인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을 이루기 위해 얼만큼 치밀하게 준비하고 추진해 왔으며 실제로 무엇을 이루어냈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현실은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미 너무 많이 와버렸습니다. 이걸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고자 시도하는 과정에서는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잘못된 법과 제도일지라도 여전히 그로 인해 이득을 누리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필사적으로 저항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거대한 저항의 물결에 온몸으로 맞서 싸우면서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서 마침내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기반한 공정한 사회로 세울 수 있는 뚝심과 추진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48살이고 만화를 그리고 방송도 하는 윤서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다음 대통령이 누가 돼야 하는지 말씀드리려고 프레스센터에 나왔습니다. 프레스센터에 나오니까 말을 잘해야겠다는 압박이 되게 심하네요. 귀한 자리에 누추한 저를 불러주신 자유민주당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대통령으로는 고영주 대표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이고요. 마음속 바람을 한번 말씀드려본 거고 이제부터 어떤 분이 됐으면 좋겠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4년 넘게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물론 지금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나라가 많이 망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참담한 수준이 된 것 같습니다. 공부하는 담을 쌓은 채 운동권 시위 따라다니면서 돌멩이 던지고 죽창 들던 자들에게 나라가 통째로 넘어갔습니다. 평생 생산성이라고는 1도 모르는 인간들이 거대 국가의 운영권을 다 틀어진 결과 나라가 완전히 힘들어지고 망국으로 가는 느낌입니다. 도저히 나라를 운영할 수준이 못 되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대통령님, 아이고 장관님, 비서실장님, 의원님, 대표님, 허허 우리가 어쩌다 여기에 와 있을까, 허허허 밖에서 시위 나가다 여기 들어와 보니 정말 좋네요 이러면서 아마 본인들이 가장 신기해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국민들이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렇게 생판 아마추어들이 거대 국가 권력과 나라의 곳간 열쇠까지 다 틀어지고 나라를 다 망쳐놓는 모습을 보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 나라는 이제 과장 안 보태고 정말 모든 분야가 다 무너졌습니다.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하고 외교도 망하고 집값도 망하고 일자리도 망하고 출산율도 망하고 알바 자리마저 다 사라지고 국격도 추락한 상태에서 아직도 이웃나라 뒷담화만 하고 있고 국가의 미래가 캄캄해지면서 2030 청년들의 미래는 이제 완전히 노답인 수준입니다. 한참 미래를 위해 연구실에서 스타트업에서 기업 현장에서 인생을 불살라야 할 젊은이들이 요즘은 죄다 민트색 모자 쓰고 오토바이 타고 음식 배달하고 있고 저 앞길이 창창한 젊은이들이 아무것도 할 게 없다면서 쿠팡맨 무슨 맨이 돼서 트럭을 몰고 택배를 나르고 그나마 번 돈으로는 욜로 소확행 현실 안주를 하고 있습니다. 택배 박스를 이만큼 짊어지고 엘리베이터를 같이 탄 청년들을 보면 미안해서 눈을 마주치지 못하겠습니다. 남녀 갈등을 극단으로 키워놓으니 결혼은 더 안 하고 있고 출산율은 바닥이고 생산성도 다 사라지고 세금 일자리 공무원만 넘쳐나면서 나라의 미래가 정말 어둡습니다. 저는 이제 너무너무 지겹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안 되는 인간들이 너도 나도 감투 쓰고 나 국방장관이요 실장이요 꺼드럭거리는 걸 보는 것도 지겹고 남녀 빈부 학력 지역 직업으로 국민들 가르고 싸움 붙이고 이상한 법 자꾸 통과시키는 꼴 보는 것도 너무 지겹고 맨날 여성인권 타령 죽어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몰래 더듬고 만지고 사고치는 꼴 보는 것도 지겹고 세계를 엉망진창으로 만든 전염병 시도 때도 없이
미세먼지까지 날려보내는 저 대륙 민폐국 앞에서 찍소리도 못하고 머리를 조아리는 꼴 보는 것도 지겹고, 허구한 날 그놈의 반일 선동 역사 왜곡에 피해자 코스프레 진정성 타령하는 것도 지겹고, 지금까지 나라를 건국하고 이끌어온 진짜 대한민국 세력들에게 들이받았던 모든 반대한민국 분탕들을 다 성역으로 동감시키는 꼴도 너무너무 보는 것도 지겹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아직도 나라가 망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망해가는 과정이고 상당히 망했지만 그래도 완전히 끝까지는 망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국민을 마구 고소하는 대통령, 시사만화가에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씌워 징역형을 구형하고 벌금을 때리는 법원, 구글한테 마음에 안 드는 유튜브 채널들 지우라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압박을 넣는 정부, 뻔히 역사적 팩트를 말해도 마음에 안 들면 다 잡아가두겠다는 법을 마구 찍어내는 집권 여당, 거대 권력에 저항했다가는 거대 권력에 저항했다는 민주화 영웅들에게 감히 저항이라도 했다가는 바로 감옥으로 보내겠다는 자칭 민주주의 세력들, 총체적 탄압 속에 자유민주주의 표현의 자유가 다 파괴되고 있는 시점이지만 지금은 이렇게 토론회라도 열고 작게 그래도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아직은 할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안 망했고 그래서 희망을 가져봅니다. 곧 다음 정권에 따라서 이런 이제 토론회조차도 열리기 어려운 상황이 될까봐 걱정입니다. 다음 대통령 후보로 강력하게 거론되는 저 거대 여당의 유력 대선 주자 이모 도지사, 저 사람이 차기 대통령이 된다면 저는 그야말로 지금 대통령의 매운맛 버전을 우리 국민들이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국민들 또 다 분열시키고 더 분열시키고 다 확 찢을까봐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저는 노무현 시절을 보내면서 그래도 김대중이 괜찮은 지도자였구나 생각했었고, 지금은 문재인 시절을 보내면서 그래도 노무현이 괜찮은 지도자였구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이모 도지사 시절을 보내면서 그래도 문재인이 괜찮은 지도자였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될까봐 너무나 두렵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제 망국의 길에 반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전 다음 대통령은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구절절 설명이 필요 없고 모든 것을 지금의 저 대통령과 반대로 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가 지금까지와 반대로 되려면 지금과 반대로 하면 됩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 쪽 그만 보고 미국, 일본 쪽으로 반대로 고개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불리는 그 세금 주도 폭망 그만하고 성장 주도 소득이 되어야 경제와 복지가 제대로 굴러간다고 생각합니다. 계급 갈등 그만하고 계급 자체를 나누지를 말아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저임금 저숙련 노동층의 기회를 작살내는 기능만을 하는 그놈의 최저임금 제도 같은 거 빨리 좀 없앴으면 좋겠고, 못 배우고 가난하고 저임금 저숙련 노동층에게도 널리 일자리가 보급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상살포 그만하고 선별적인 합리적인 복지했으면 좋겠고, 들이받고 분탕친 역사 떠받드는 거짓 역사교육 그만했으면 좋겠고, 이제 이 나라의 생산성을 만든 근본을 가르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역사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권 세력한테 조금만 거슬려도 다 잡아넣겠다는 무슨 왜곡 방지법 같은 자유와 반하는 법 좀 그만 만들었으면 좋겠고, 국민들 재갈 물리는 행위 그만두고 누구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진짜 자유민주주의 표현의 자유가 살아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들 그만 조지고 규제 철폐하고 기업 활동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자유를 보장해주는 대통령, 거대 정부 줄이고 민간 기업 늘리는 대통령, 철밥통 공무원 그만 뽑고 지금 뽑아놓은 공무원들도 연금 개혁부터 다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집값 잡겠다는 생각 자체를 버리고 모든 지역의 규제 철폐하고 세금 완화하고 자유롭게 거래하도록 보장해주는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얼어 죽을 임대주택, 청년주택 그만 짓고 민간 공급을 크게 늘리는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끔찍한 전쟁을 일으켜놓고 진정한 사과는커녕 대충 사과 한마디 없는 저 북한과의 침묵질은 우리 순국 선열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사에 대한 뼈저린 반성이 있지 않은 한 북한에 잘 보이려는 모든 행위들을 중단하는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주적이 북한이라고 자신있게 대답하는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본인들의 정치 도구나 키우는 정치 편향, 전교조 패미교육 당장 중단하고 건강하고 밝은 글로벌 인재로 아이들을 자랄 수 있도록 진짜 아이들의 인생을 생각하는 교육으로 방향을 대전환할 수 있는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본인들 자식과 똑같은 공평한 교육을 하는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탈원전 다 때려치우고 다시 원전을 안전하고 국책사업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영화와 현실을 착각하지 않는 대통령이 나왔고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탈원전은 하루빨리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일파리 좀 그만하는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멀쩡히 잘 사는 이웃나라 100년 전에 이랬대요 저랬대요 뒷담화하고 다니는 모습 보는 거 이제 창피합니다. 나라가 많이 잘못됐습니다. 지금 대통령과 다 반대로 할 수 있는 좋은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기다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